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물론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 낫긴 나았는데, 그래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요,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입니다. 전 몰랐는데 이게 꽤 많이 유명한 시리즈더라고요. 이 책은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1편은 세계편, 2편은 국내편, 3편은 문화예술편,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4편, 제4차 산업혁명편. 16살에 참고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이 책 시리즈는요, 이미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처음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당시 작가가 중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아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중학생 아들이 한의사가 되어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꿈 많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될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대부분과 아니면 선망하는 직업의 대부분이 없어졌거나 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물결에 기반한 기계와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슬로건은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것인가 입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흐름을 읽으라. 미래가 예측된다. 이사벨라.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1492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흐름을 읽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러 가고 싶다는 콜럼버스를 전격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역사의 무대는 구대륙인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된다. 21세기까지 그 무대는 계속되고 있는데,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준 사례이다. 디지털의 신대륙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실감 나는구나. 너희들이 태어난 시대는 이제 막 디지털이란 신대륙의 증착민들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신대륙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연필을 잡고 종이에 글을 쓰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의 키보드를 두드리기를 더 잘하고 더 빨리 배우고 있단다. 하지만 아빠가 태어나 자라던 시대는 제3차 산업혁명도 채 자리 잡지 못하던 시절이었단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정용 전화도 없고 그런 집이 대부분이었어. 집에 전화기를 한 대 놓으려면 집 한 채 가격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386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컴퓨터 한 대의 값은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었단다. 그렇게 여명이 밝아온 디지털 시대가 40년을 넘기기도 전에 역사의 무대가 모바일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초연결 사회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옮겨지고 있단다. 누군가는 이 신대륙을 발견하여 옮겨갈 것이고, 누군가는 저물어 가는 구대륙에서 사라져가는 역사를 구경하며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선택의 시대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할 때 미래가 보인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물결이 쓰나미처럼 온다고 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나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단다. 하지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있지.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단다. 즉, 역사를 돌이켜 잘 음미해 보면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은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제4의 물결을 이해하려면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을 잘 이해해야 한단다. 그러면 제4의 물결도 이해되고 준비할 수 있지. 나아가 제5의 물결도 예측해 볼 수 있단다. 이렇게 흐름을 읽게 되면 나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지 알게 되고 또 준비하여 도전에 대해 응전할 수 있게 되지. 제3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신대륙의 발견으로 설명되는 항해술의 발달과 무역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단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와 인도에 막혀 아시아로 가는 항해는 멀었지만 콜럼버스에 의한 항해술의 발달로 무역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지. 이어서 동양에 밀리는 무역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우리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단다. 제2차 산업혁명은 기계, 기관을 이용한 대량 생산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 선두주자는 단연코 영국이었어. 영국이 주도한 제2차 산업혁명은 제국주의 시대를 초래하였지. 이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가가 되어 오랫동안 신음을 해야 했어.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는 것을 너희도 알 줄 믿는다. 그 다음 일어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의 발견과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발달을 통해 정보기술 시대가 된 현재를 말한단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의 혁명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가 되면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단다. 문제는 지금부터 전개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에 뒤처져서 오늘의 영광이 역사의 유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란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거대한 혁명적인 물결을 잘 파악하여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이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 지금의 아메리카 드림의 원조인 아메리카 신대륙은 어떻게 하여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선택의 순간을 잘 포착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올곧게 일을 밀고 나갔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이야. 선택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용기와 또 그 용기를 응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만나야 역사가 바뀌고 물결은 누군가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지. 반대로 도태되는 누군가는 함몰되어 존재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단다. 사람들은 콜럼버스는 잘 알아. 하지만 그를 믿고 후원해 주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잘 모른단다. 마치 스티브 잡스는 잘 알지만 스티브 잡스를 뒷받침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 끝모를 상상력의 소유이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제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야. 하지만 초창기 애플의 시제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스티브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디지털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 사람이 많단다. 아버지에게서 기초 물리학과 회로 설계를 배웠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항상 세계 최초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괴짜였단다. 잡스가 아이디어를 내고 꿈을 꾸면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냈지. 워즈니악이 있었기에 디지털 신대륙의 황제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 있었단다. 마찬가지로 콜럼버스의 망상을 인정해주고 인도 항로 탐험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여왕 이사벨라 1세란다. 그녀는 두 왕국을 통일한 에스파냐 왕국을 남편과 공동 통치하였던 대단한 여제였어. 당시 꿈에 부풀었던 콜럼버스는 여러 나라의 군주를 찾아가 애원했어. 신에게 새로운 인도 항로를 발견할 수 있는 항해 자금을 지원하여 주옵소서. 신항로를 발견하여 금과 향료를 얻으면
절반을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진정으로 여러 왕들과 부자들에게 애원했지만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사벨라 1세 여왕은 콜럼버스의 용기 하나만을 믿고 거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단다. 결국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자 그녀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네,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일관, 아들에게 말하는 어투로 적혀 있어서 좀 더 읽을 때 심적으로 편했다고 해야 하나? 또 마냥 어려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더욱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만약 내가 청소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지금쯤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세상을 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도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2분을 뽑아서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